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모든 촌철님들이 아침 인사로 태풍 인사를 좀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아이비님이 밤사이 비가 계속 옵니다. 카눈이 얌전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뉴스에서는 벌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세력이 좀 약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근데 세력이 약해져서 속도가 더 느려지면 또 비는 뿌리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급변치입니다. 확 틀어라 90도로. 그죠? 방향을. 그러게요. 네. 예천 사람님이 트라우마 생기겠습니다. 밤새도록 수해 지역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비가 덜 와야 할 텐데요. 라고 올려주셨고 천년 진달래님은 통영 CCTV 보니까 바람 때문에 비가 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8431님 여기는 충남 서산입니다. 아직 바람은 잔잔하고 비만 조금 내리는데요. 축구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오늘 경주 화랑대기 참가하러 가는 날입니다. 태풍이 와서 일단 짐 싸놓고 무한 대기 중입니다. 이건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취소한다는 얘기를 아직 못 받으셨으니까 짐 싸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아니,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경기를 해요? 그죠? 그러게요.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불량교주님이 의정부는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빈센트님은 여기는 순천 아직은 조용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다들 이렇게 기상 상황에 주시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발 오늘 하루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상황은 잠시 후 2부에서 집중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 윤승용 총장이 그저께 페이스북에 잼버리 참가자 수용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대학은 스웨덴 대원 753명을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윤 총장의 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교육부로부터 이용 가능한 기숙사 상황을 보고해달라는 문의가 오더니 갑자기 12시쯤 스웨덴 대표 800여 명이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경찰, 충남도 등 유관기관들은 잼버리 참가단의 정확한 도착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고 방 배정이나 식사 준비 등등 11일까지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스웨덴 대원들 모두가 더위와 강행군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 자신들이 어디로 왔는지 왜 우리 대학에 왔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영어와 스웨덴어로 기숙사 이용 매뉴얼을 제작해 교내 곳곳에 환영 게시물을 부착했고 방학 중이라 문 닫은 식당을 재가동시켰습니다. 네, 윤 총장은 자식 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들이 지금까지 꽤 고생한 듯 싶지만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내 집처럼 편한 휴식을 취하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기는 했었는데요. 과정은 참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일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열거할까요? 네. 홍콩 대원들이 어제 출국을 했는데 이걸 모르고 숙소 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위에서. 그다음에 충남의 한 대학에 예멘 대원 175명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기숙사와 뷔페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입국도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거죠. 경기도 고양의 한 기업 연수원에 시리아 대원 80여 명을 배정을 했는데 역시 이들도 입국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한국 대원들에게는 용인의 한 교회를 배정을 했는데 숙소가 아니라 강당, 그냥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 M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조직위가 왜 있는 겁니까? 이 정도면 혼란상이라는 얘기도 부족하고요. 거의 난장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어제 들었던 위기관리 능력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자, 이런 혼란상에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걸 엿볼 수 있는 창이 열렸습니다. 참. 어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이런 혼란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급하게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할 거 예상이 되고 지금 조직위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모든 그 분산 배치를 지금 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아직 금박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다시 떠오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긴 보여줬죠. 근데 그게 엉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띠라님이 그냥 주먹 구구식이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김현숙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브리핑을 돌연 취소해서 또 말이 많았어요. 당초 어제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열려고 했다가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11시 30분으로 시점을 연기를 했는데 11시 20분에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이 나서서 사정상 취소가 됐다고 통보를 했어요. 취소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지금 파악된 게 없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전후 과정과 조민경 대변인의 설명을 종합을 하면 김 장관 자의로 브리핑을 취소한 거냐. 여기에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힘에 의해서 취소당한 건 아니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럴 만도 한 게 길이 남을 어록을 여러 개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전한 발언도 있었고 대원들이 전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야영 대신 관광이 주를 이룬다라는 질문에 다양한 영지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지외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넓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현숙 장관의 입이 매를 불러왔고 지금 그 매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어록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준비됐다. 그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오후에 브리핑에 나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김현숙 장관이 왜 브리핑을 취소한 거냐라고 물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취소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한 매체가 김현숙 장관 해임 관련한 뉴스를 또 보도를 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보도가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차피 뭔가 거쳐가야 되는 수순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류는 그렇게 잡혔다. 뭐 이 뉴스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죠? 네. 제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졌고 또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서 지자체 책임론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잼버리가 잘 마무리되면 이후에 국무조정실의 감찰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무조정실이 5달 전부터 범정부 TF를 꾸려서 대외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국무조정실도 책임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찰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까? 아니 지자체 책임이 있죠. 누가 없다고 합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지자체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 그 조직위원장이 여기에 장관이 3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름만 명함만 빌려준 겁니까? 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금 그 위원장 이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앙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 지자체 책임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또 벌써 또 떠넘기게 남 탓하는 겁니까? 일단 끝내놓고 좀 얘기 좀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무조정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로운 늑대님이 책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네요. 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써니님, 해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일단 행사가 끝나고 그죠?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태풍이 제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잼버리의 피날레가 될 K-팝 콘서트가 11일에 있잖아요. 내일이요. 어제 이상민 장관이 태풍 영향이 심각하다면 콘서트 취소도 고려하고 있다. 또 이 말을 했어요. 네. 근데 11일 이제 K-팝 콘서트 당일은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날일 거여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문제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 내일 그 공연을 준비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일단 그 인력들 문제도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동원된 공무원들이 지금 그 볼멘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 전에 또 하나 따질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서 내일 저녁에 K-팝 콘서트 연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뭐 남해안이나 이런 지방에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요.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런 상황에서 K-팝 콘서트 열어서 그건 일종의 축제잖아요. 네. 그걸 지금 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여기서도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 이재민들은 일단 뒷전으로 미루고 세계 이목이 중요하니까 스카우트 대원들 마지막 마음이라도 사기 위해서 K-팝 콘서트 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은 국민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동준님 무대 설치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해주셨고 또 지금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대원들이. 그럼 지방에서 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안전하게 이동은 가능하겠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해병대 수사단 관련 국방부의 주장은 수사단장인 박모 대령이 이첩 중단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했다는 것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에게 전달이 됐는데도 이첩을 했다. 심각한 군기 문란이다. 이런 거잖아요. 한데 박 대령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종섭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명을 공개하고 입장문을 낸 건데 네. 근데 뭐가 진실입니까? 자, 시간 순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 대령 측의 시간 재구성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에 고 최수근 상병 사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 수사상 관계자를 경북경찰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중단시키라고 지시한 시점은 오전 10시 51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 21분 뒤였다는 거죠. 박 대령 측의 시간 재구성이 맞다면 이건 뭡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주장은. 더 정확히 말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를 향해서 과속운전, 난폭운전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시간상으로도 보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논란의 당사자가 재수사를 한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저 국방부 차관까지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좀 원활히 제대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궁금증은 일단 오늘 국회에서 조금 풀릴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설명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9층 바닥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고 철근도 이리저리 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공사장 9층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형제였습니다. 현장 상황을 잘 안다는 관계자들은 지난달 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데 네미콘을 쳐가지고 야 이게 요즘 너무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찰은 4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때 타설 작업을 했는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작업 순서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현장 특별감독을 지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추가 붕괴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건 어디선가 부실 또는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태풍이 몰아치는 지금 그 부실 또는 하자 부분의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에 대한 대비가 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건설 현장에서의 잇따르는 붕괴 사고, 여기에 순살 아파트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원인은 다면적이지만 공통된 건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은 현장 감독이 엉망이거나 아예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기약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물프레님이 이젠 새 건물이 더 무섭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몰닥스님도 레미콘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 아닙니까? 폭우 내리는데 타설 작업을 왜 합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계속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에 있어서 좀 꼬집어보고 살펴보고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몇 번을 해야 이런 사고가 안 날까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뉴스도 짧게 전해주시죠.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김은희 대표가 지난 2일 현장 등록으로 용산 어린이 정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메시지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답변이 신통치 않았는데 그러다가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알려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재방문 신청을 반려당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아니 어떤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색칠놀이를 하라면서 밑그림을 제공을 했는데 그 밑그림이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그런 밑그림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여기에 색칠놀이를 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제보가 됐고 언론 보도를 탔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추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김은희 대표 등이 포함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원은 열려 있는 곳이고 시민에게 뭐 반환해주는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봤으면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밑그림을 제공을 하고 꼭 어린이들한테 색칠놀이까지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뭐 그래서 이제 당시 반응이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반응까지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고 반응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심기가 불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이면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거저거 뭐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색칠놀이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이냐 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돌아온 대답은 입장 불허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네, 촌철님들의 많은 댓글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못하게 할 거면 공원이 왜 있나요? 라는 의견들이 많네요. 요거는 전해드리고요. 지금 부산에서 많은 분들이 태풍 상황을 좀 전해주셨어요. 네. 써니님, 부산은 비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창문도 많이 흔들립니다. 해주셨고요. 향단님은 여기 부산은 앞이 안 보이고 양동이로 퍼붓듯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 동쪽이 이제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 부산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를 그냥 싹 쓸고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이런 태풍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만반의 준비를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이 긴장된 상태에서 좀 주변을 살피시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태풍 소식은 잠시 2부에서 기상청을 비롯해서 태풍 진로에 있는 몇 곳 지역 상황도 좀 같이 점검을 하면서 훑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 전문가도 좀 모시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도움 말씀도 들을 계획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태풍 상황 점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숙 님이 울산도 지금 많은 비바람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 저희가 태풍 상황 점검할 때 촌철님들이 계신 곳의 상황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